지금 들려드린 소리는 화성 탐사선 중 최초로 마이크를 내장한 퍼시비어런스가 녹음한 화성의 바람소리입니다. 이산화탄소가 95% 이상을 차지하는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100분의 1에 불과한 대기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비해 소리의 속도가 느린데요. 또한 가청 대역폭에서 고음이 저음보다 빠르게 도착하는 특이한 현상도 발생하죠. 때문에 탐사형 드론을 이륙시키는 소리도 왜곡되어 들리게 됩니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동 중인 탐사선의 각종 소음들을 비롯해 나사가 공개한 퍼시비어런스의 화성의 소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우주는 결코 고요하지 않습니다. 5, 4, 3, 2, 1, 0. 2018년 8월 12일 발사된 파커 태양 탐사선은 2025년 12월까지 7차례의 스윙바이를 통해 시속 65만 킬로미터로 가속, 동시에 궤도를 조정해 태양과 아주 가까이 접촉할 예정입니다. 스윙바이란 최소한의 에너지만으로도 먼 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다른 천체의 중력을 이용하여 가속하는 기법을 뜻하는데요. 파커 태양 탐사선은 스윙바이의 금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금성 전리층의 소리를 포착할 수 있었죠. (2021년 10월 16일) 파커 태양 탐사선은 5번째 금성 스윙바이를 성공시키며 태양과의 거리를 920만 킬로미터까지 좁히는데 성공합니다. 최종 목표인 590만 킬로미터에는 한참 모자란 수치지만 태양의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었는데요. (2022년 9월 5일) 13번째 태양 근접 접근을 시도하던 파커 탐사선의 바로 앞에서 강렬한 태양 코로나가 방출되었죠. 이 놀랍고도 공포스러운 광경은 소리와 함께 기록되어 지구로 전송되었습니다. 1000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도 태양풍의 어마어마한 위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요. 자기장이 약한 탓에 태양풍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는 금성은 459도에 달하는 고온과 더불어 시속 1300km에 육박하는 엄청난 풍속을 자랑하는 지옥의 행성이 되고 말았죠. 1982년 12번의 실패를 교훈삼아 발사된 탐사선 베네라 13호는 127분간 금성 표면에서 살아남는 데 성공하며 귀중한 사진 자료들을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발사된 베네라 14호는 57분간 생존하며 금성의 생생한 소리를 녹음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두 탐사선은 이후 고온의 황산구름에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으로 추정되죠. 인류는 계속해서 여러 행성들의 탐사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5년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 착륙한 하위헌스 탐사선은 약 20일간 지구로 각종 기록들을 전송했는데요. 그중 타이탄의 지표면과 소리가 담긴 영상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죠. 익숙한 우리의 고향, 지구는 당연하게도 가장 많은 자료가 존재하는 행성입니다. 이 영상에는 2017년 국제우주정거장의 외부를 수리하던 우주 비행사들이 실수로 부품 하나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 실수한 우주 비행사의 당황스러운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 영상에서는 우주에서 들리는 지구의 소리를 감상할 수 있죠. 이처럼 각종 소리들로 가득 찬 우주이지만 정작 우리는 우주에서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진공인 우주에는 소리를 전달해줄 매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예외는 있는 법이죠. 지구로부터 약 2억 4천만 광년 떨어진 페르세우스 자리 은하단 중심에 위치한 블랙홀은 중력으로 주변의 뜨거운 기체들을 잔뜩 붙들어 두고 있습니다. 덕분에 2003년 나사에서는 블랙홀에서 울리는 소리를 감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지금 들려드린 가운데 도보다 57옥타브가 낮은 극저음이었기에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2022년) 나사는 주파수를 최대 288조배 이상 증폭하여 블랙홀의 소리를 마침내
가청 주파수 영역으로 올려놓는 데 성공하였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우주의 천체들은 완벽한 수학적 비례를 이루면서 운동하며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라는 천구의 음악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상상력으로 우주의 소리를 듣고 싶다는 인간의 호기심과 소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인류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과학을 손에 넣었죠. 사실 우주는 완벽한 진공이 아닙니다. 극소량의 플라즈마가 존재하는데요. 고체, 액체, 기체 다음에 제4의 물질 상태로 알려진 플라즈마는 물질이 전자, 이온 등의 입자들로 나누어진 상태이죠. 내부 운동 등의 여러 이유로 천체에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면 전하를 띠고 있는 플라즈마가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나사 등의 여러 기관들은 전자기파의 주파수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로 변환하여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우리는 수많은 천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죠. 3, 2, 1. MDS, we have ignition, we have a liftoff. Roll program is in on time. Vehicle response is normal. 1977년 발사된 보이저 탐사선은 스윙바이를 통해 끝없이 가속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여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이저는 수많은 천체들의 소리를 수집했는데요. 가청 주파수로 변환된 우주의 소리들을 천천히 감상해 보겠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커다란 행성인 목성은 지구를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규모의 태풍, 대륙 크기의 번개가 일상처럼 발생하는 생지옥인데요. 목성의 트레이드 마크인 거대한 대적반의 정체는 거대한 태풍이죠. 19세기에는 지구가 세계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광대함을 자랑했지만 현재는 지구 하나 정도의 크기로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크기에 걸맞는 강력한 중력을 지닌 목성은 90개가 넘는 위성을 두고 있는데요. 위성 중 목성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공존하는 이온은 매우 강력한 기조력을 목성으로부터 받는 탓에 내부가 녹아 화산 활동이 발생하고 있죠. 이는 태양계의 위성 중 트리톤과 단 둘뿐일 정도로 희귀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행성인 토성은 아름다운 고리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고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언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죠. 보이저호를 발사하기 전 나사의 과학자들은 1705년을 주기로 찾아오는 행성 정렬을 이용해 목성부터 명왕성까지 5개의 행성을 한 번에 탐사한다는 그랜드 투어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미 의회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목성, 토성 탐사만을 진행하라며 예산을 삭감하였는데요. 어떻게 해서든 이 희귀한 기회를 붙잡고 싶었던 나사는 각종 로비와 회유를 통하였죠. 그 결과 인류는 사상 최초로 천왕성과 조우하게 됩니다. 대기의 2%를 차지하는 메탄이 태양빛에서 붉은색을 흡수하여 아름다운 푸른빛을 띠는 천왕성은 태양계의 행성 중 유일하게 수평으로 자전합니다. 천왕성이 어째서 이렇게 자전하는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죠. 천왕성은 토성 다음에 커다랗고 다양한 고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낮은 반사율 때문에 육안으로 고리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죠. 대기의 약 1%가 메탄인 해왕성은 천왕성보다 조금 더 진한 푸른빛을 띠고 있는데요. 가느다랗고 옅은 고리 역시도 지니고 있죠.
한편 보이저5는 얼음층이 있어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토성의 위성 타이탄 탐사를 위해 예정되어 있었던 명왕성 탐사를 취소합니다. 비록 생명체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신비로운 소리만큼은 포착할 수 있었죠. (2012년 6월 15일) 나사는 보이저 1호가 태양계 끝에 도달했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자 태양계의 새로운 구역인 자기 고속도로의 발견이었는데요. 태양계 외부의 자기장과 연결된 자기 고속도로는 태양계에 입자는 외우주로, 태양계 외부의 성간 물질은 태양계로 들어오는 특수한 부분이라고 하죠. 고요한 이곳에서는 이따금씩 성간 물질이나 입자가 내는 소리가 포착됩니다. 이후 2013년 9월 13일 태양계를 벗어나 머나먼 성간 우주로 나아간 보이저5는 아직까지도 미지의 영역을 향한 항해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 지구에도 강력한 전자기파가 존재합니다. 지구를 공전하고 있는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포착된 전자기파를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변환하면 오로라와 더불어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데요. 광활한 우주에는 이보다 더욱 특이한 소리들을 내는 천체들이 도처의 산지에 있죠. 목성의 자기권에 돌입하는 준호 탐사선의 경우처럼 강력한 전자기파는 다소 불쾌하거나 기괴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약 5천만 년 뒤 화성과 충돌이 예정되어 있는 화성의 위성 포브스의 표면에는 직경 2km의 림토 크레이터가 존재하는데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아주 기괴한 소리를 들을 수 있죠. 해왕성의 바깥쪽에는 카이퍼 벨트라는 이름의 거대한 고리가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는 수많은 작은 천체들이 밀집된 일종의 집합체인데요. 구성 천체 중 두 번째로 밝은 천체 마케는 도저히 믿기 힘든 소리를 내죠. 두 개로 분리되었다 합쳐지는 과정을 반복하는 기묘한 해성 67P 해성은 더욱 기묘한 별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돌고래 울음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 노래하는 해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자기장이 관측되는 태양계 위성이자 얼음층 표면 아래에 거대한 소금바다를 지녀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는 목성의 위성 가니메데도 이에 못지않은 특이한 소리를 낸다고 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과학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우주에 바치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 워싱턴과 루이지애나주에 위치한 LIGO에서는 두 개의 블랙홀이 하나로 합쳐지는 광경을 포착하기도 했는데요. 신비하고 장엄한 광경에 더불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소리까지 함께 밝혀낸 이 발견은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죠. 기술의 발전과 선조들이 쌓아온 시행착오에 힘입어 인류의 탐사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나사는 인류가 여지껏 발견해낸 모든 행성들의 각각의 크기와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음을 부여한 후 이를 타임랩스 형식으로 연주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이성적인 무언가가 아닌 우주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인간의 세레나데였죠. 동굴에서 머나먼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원시인과 거대한 전파 망원경으로 우주를 탐사하는 우리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2010년 6월 13일 인류 최초로 소행성 지표면 아래에 물질을 채취한 일본의 하야부사 탐사선은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지구로 귀환했는데요. 탐사선은 동체가 모조리 불타 부서지는 순간까지도 귀중한 우주 토양 샘플을 지켜냈죠. 수많은 과학자들 역시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의 불꽃을 태워가며 우주의 신비를 밝히고 있습니다. From this distant vantage point, the Earth might not seem of any particular interest. But for us, it's different. Consider again that dot. That's here. That's home. That's us. On it, everyone you love,
Everyone you know, everyone you ever heard of, every human being who ever was, lived out their lives. 1990년 2월 14일 지구에서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떠나온 보이저 1호는 카메라를 뒤로 돌려 고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저 창백한 푸른 점, 저 작디작은 행성에 사는 우리는 언젠가 광대한 우주의 미지를 모두 밝혀낼 수 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